오늘 돈이 없이 부동산 투자해서 1년 만에 5천만원 버는 방법을 날 것 그대로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소액으로 5천만원 버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잘 이해하고 대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대출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출 없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몇 개로 더 늘리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 불인이 분들은 꼭 보셔야 하고 대출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세금, 대출, 수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금은 몇 억을 날릴 수 있어서 꼭 정리를 해두셔야 하고, 대출을 잘 활용하면 실투금을 적게 넣거나 하나를 할 돈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의 어설픈 훈수 때문에 집을 못 샀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집값의 속성 중 하나가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완만하게 느리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 가파르게 오를까요? 사람들은 집값이 쌀 때는 관심이 없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미친듯이 집을 사려고 달려듭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은 주위 사람들을 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신기하게도 주위에서 누가 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자들이 있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높고, 맨날 신세 한탄이나 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인간들과 함께 있다면 나도 비슷하게 그렇게 물들어갑니다. 코로나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도 바이러스예요. 감염이 됩니다. 주위에 빈자가 많으면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같이 산으로 가는 배를 올라타게 되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합니다. 상승장에는 정말 뭐에 홀려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게 수요가 많아지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만큼 가격은 급하게 오르는 겁니다. 비싸게 내놔도 바로바로 팔리니까 계속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5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를 팔려고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바로 팔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 더 비싸게 팔고 후회를 합니다. 그럼 다음 물건은 더 비싸게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또 바로 팔렸어. 그럼 또 비싸게 파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건 5개로 그 단지의 실거래를 쫙 하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자가 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야. 사고 싶은 사람이 줄 서 있어. 웨이팅이야. 그럼 한두 달 만에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빠질 때는 느리게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락장에는 정말 집이 안 팔립니다. 떨어지면 산다는 사람도 막상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죠. 그럼 매수자가 없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럼 경쟁 상대보다 더 싸게 내놔야지 팔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싸게 내놓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매수 우위 시장이죠. 가격을 제일 많이 깎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만 잘하면 주댕이로 1000만 원도 깎을 수 있죠. 이게 시장의 기본 구조예요. 근데 이 가격이란 게 그냥 마냥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폭락하지 않아요. 수도권의 자가 비율은 50%입니다. 절반이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집값이 내릴 때는 집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고 실수요자들은 절대 싸게 팔지 못합니다. 내가 산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파는 거예요. 거기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전세 보증금만큼 가격의 하방 경직이 나타납니다.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 어깨와 가슴이 붙게 일렬로 세워둡니다. 군대에서 저는 이렇게 서서 파상풍 주사를 무슨 동물들한테 놓듯이 주사총으로 빵빵빵빵 이렇게 맞았습니다.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암튼 사람들을 어깨와 가슴이 붙게 일렬로 세워놓고 그런 상태에서 맨 앞사람을 빡 하고 밀어요. 그럼 뒷사람이 앞사람을 안 밀리게 받쳐주죠. 이게 앞사람이 매매가고 뒷사람은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니까 확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앞에서 확 하고 밀면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이 적은 물건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락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1억짜리 집을 8천원 대출받고 2천원 임차인 보증금을 받아서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사는 이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3억짜리 5억짜리에도 적용이 되고 5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판의 크기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그럼 소액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서 5천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투자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전세가 매매가가 붙어있는 아파트를 매입. 2. 잔금 기간을 넉넉하게 3개월로 잡는다. 3.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맞춘다. 1억 5,800만원으로 매입. 전세 1억 6,500만원에 세팅. 4. 임차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면서 마무리. 5. 이제 나무를 심었으니 시간을 두고 수확을 기다린다. 끝! 결과 1억 5,800만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호가 3억 8천만원. 하지만 이건 호가일 뿐 요즘 분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소트를 하면 2억 6천의 급매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최고가 3억 2,500을 찍었지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3억 2,500이 6,500만원이 하락했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닐까요? 1억 5,800에 샀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전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저렴한 게 2억 2천만원입니다. 전세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이 물건은 매도 계획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일해줄 일꾼으로 고용을 했으니까요. 전세만 갱신하면 5,500만원이 들어옵니다. 곧 만기가 되는 물건이 있어서 이사 예정이 있으시냐고 전화를 드렸는데 집을 분양받아서 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1년도 안 돼서 5천만원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5천만원을 만들려면 몇 년은 걸립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물건 하나를 여러 개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출을 무지무지 싫어하는 어르신이라고 할게요. 그 2억짜리 대출 없는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7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수익률은 월 임대 수익 800만원 나누기 2억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뺀 1억 9천으로 나눕니다. 그럼 수익률 4.2%입니다.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물건을 늘려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80%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다면 내 돈이 20%만 들어갑니다. 4천만원이 있으면 2억짜리를 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원을 받으니 실제 투자금은 3천만원이 됩니다. 1억 6천만원의 대출이자를 45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대출이자를 제외한 임대 수익은 물건 하나에서 25만원이 나옵니다. 3천만원으로 6개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70만원만 나오던 하나의 아파트를 6개로 늘려서 임대 수익을 1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월세를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승장에서는 현금 흐름 방어보다도 공격적으로 시세 차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럼 대출이 없는 부동산 하나는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여러 개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2억으로 대출 없이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는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1,000만원 갭으로 10개에서 20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2억짜리는 3억이 되는 거죠. 한 개가 1억을 벌어준 겁니다. 10개면 10억, 20개면 20억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대출이 하나도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은 개인보다 법인이 대출이 더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명의를 법인 명의로 돌립니다. 법인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70에서 90% 대출을 받아서 다른 건물을 또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마술입니다. 임대 수익을 몇 배로 늘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을 몇 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1억짜리, 7억짜리, 30억짜리 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신다면 절대 살 수 없는 것 같은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임대 수익, 시세 차익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또는 다음 달부터 이번 일이 끝나면 돈이 생기면 이런 말은 그냥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삶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비밀 중 한 가지는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중 하나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